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청이 2년 전 한 입주기업에 추가 부지를 임대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해당 부지를 다른 기업에 또다시 임대 협약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부지에 대한 임대 방안을 놓고 두 기업과 조율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새만금개발청이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면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시와 다산그룹, 원광대 등이 협약을 맺고 옛 도심지에 청년 취업과 창업을 위한 IT밸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다산그룹은 IT 연구소를 마련하고 원광대는 관련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익산 왕궁 물류단지가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당초 입점을 추진했던 코스트코가 행정 절차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트코가 입점하지 않게 되면 물류단지 분양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세미나가 원광대에서 열렸습니다. 주제 발표자들은 농생명, 청정에너지 등 지역 맞춤형 특례 발굴, 민관 소상공인 창업학교 건립 등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면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만금청은 2년 전 입주기업에 부지를 임대하겠다고 한 약속이 구두로 진행돼 어렵다더니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공장을 짓고 있는 한 2차 전지 기업. 지난 2021년 새만금개발청과 협약을 통해 새만금 산단에 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첫 발을 뗐습니다. 올해 안에 1단계 사업으로 2개의 공장을 짓고 190억 원을 들여 전기와 폐수 처리장 등 기반 시설도 갖췄습니다. 이미 대기업과의 공급 계약으로 2개 공장으로는 감당이 어려워 공장 증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지 확보를 못해 대기업과의 계약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2년 전 지급의 공장 부지 옆에 만평가량을 임차하기로 했지만 새만금개발청이 돌연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새만금청이 이 땅을 다른 기업에게 제공하겠다는 투자 협약을 조만간 맺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기업은 2년 전 당시 청장과 약속을 하고 지난해 말에도 새만금청이 오는 6월까지 계약을 맺자고 해온 터라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입주가 빨리 하세요. 그 땅을 6월까지는 다른 데 안 줄게요. 이렇게 구두상 약속을 했고 입주 계약을 들어온다고 저번 주 목요일에 저한테 얘기를 해줬죠. 청에서. 다만 협약서를 쓰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새만금청은 땅을 임대하겠다는 행정 절차를 거친 바가 없고 오히려 이 기업에 사업 계획서를 내라고 독려했다고 해명합니다. 남청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는 약속을 특별히 어떤 선언으로나 그런 어떤 행정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은 전혀 없고 이제 구두로 이제 의사 표명을 한 거는 같은데 이미 저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려면 사업 계획서가 있고 그것에 대한 심의가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들이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취재가 시작되자 문서의 문제를 따지던 새만금청이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부지 사용권을 놓고 두 기업 간의 타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새만금청. 기업과의 도의적 책임은 물론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서해안시대 하늘길을 여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 가운데 항공기 이착륙과 이동하는 장소를 짓는 에어사이드 사업에 대해 입찰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주한 에어사이드 공사는 설계, 시공 일괄 입찰인 턴키 방식으로 추진되며 사업비는 5,610억 원입니다. 여객 터미널과 진입도로 등 랜드사이드는 올 하반기에 입찰 공고할 계획입니다. 시민환경단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첫 재판에서 수락액벌의 가치가 쟁점이 됐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시민환경단체 측 변호인은
수락갯벌의 자연환경 우수성과 보존 필요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현장 검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측 변호인은 수락갯벌과 관련해서는 90% 이상이 수면에서 노출돼 있어 갯벌로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새만금 민간개발 공모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이 정부 협상지원단을 구성합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민간개발 공모사업은 테마마을과 첨단복합, 해양레저 등 3건입니다. 이들 공모사업은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만 진행됐을 뿐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 협약 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모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그동안 공무원 위주로 진행한 협상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 협상지원단을 구성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땅 장사 의혹으로 수사를 하는 새만금 농생명 용지에 대해 임대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최근 열린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의 특성을 고려한 농생명 용지 임대제도 개선 계획을 내놨습니다. 제도 개선은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시정기한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10년 동안 임대차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농어촌공사와 새만금 농지 임대계약이 체결된 농업법인 가운데 상당수가 직접 경작 원칙을 어기고 임대료의 2~3배를 받아 재임대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태양광 발전으로 19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해 새만금 태양광 설비 297메가와트에서 42만 6천 메가와트시 전기를 생산해 온실가스 19만 톤 CO2 EQ를 저감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나무 3천만 그루를 심어야 감축할 수 있고 세종시에 거주하는 11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지난해 새만금의 하루 평균 발전 시간은 4.18시간으로 전국 평균 3.72시간보다 12% 높습니다. 익산시가 작년 전국 최초로 청년시청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위해 판교의 한 벤처기업과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익산시가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하고 있는 홀로그램 산업과의 연계 방안인데요.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보석이 아름다운 빛깔을 뽐냅니다. 사물이 허공에 떠 있는 듯 실감나는데요. 전국 최초로 홀로그램 센터가 세워져 있을 만큼 홀로그램은 익산시의 신산업 분야입니다. 지난 9일 익산시와 다산그룹이 익산 IT밸리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 협약을 맺고 홀로그램 중심의 디지털 허브를 위한 IT밸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에 참여한 기관은 시와 다산그룹, 원광대학교, 벤처기업협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5곳입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정 시장이 남민우 다산그룹 회장과의 지역 창업벤처 인프라 구축 방안 면담이 구체화된 것입니다. 청년 창업 전문기관인 다산네트워크스가 익산에 연구소 분원을 일단 설치를 하고 IT밸리를 만들겠다. 그래서 익산에서 일단 훈련을 한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을 판교 IT밸리로 취업을 시키는 그런 루틴을 만들겠다는 거죠. 협약의 주축인 다산그룹은 1993년 익산 출신의 남민우 회장이 설립한 벤처 1세대 통신장비 기업으로 현재 17개 계열사를 갖고 있습니다. 원광대하고 익산시하고 우리 벤처기업들이 협력을 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이 지역을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기회가 되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지역의 홀로그램 중심의 디지털 허브 구축과 R&D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는 원광대와 협력해 IT 분야에 최적화된 청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또한 청년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멘토링과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할 벤처캐피털도 발굴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익산 IT밸리의 조성이 취업과 창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익산시가 전북 공공산재 전문 병원 건립에 최적지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용역기관인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전북 산재전문병원 설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익산은 전주와 군산, 김제, 완주의 가운데에 위치한 도내 인구 76.8%를 차지하는 북부권 지역의 중심이자 호남 교통 요충지로 전북 권역을 아우른다는 점에서 공공산재병원 건립지로 지리적 이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해당 연구 용역을 이달까지 마무리한 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익산시 유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익산의 마을자치연금마을이 늘어납니다. 익산시는 성당면 두동 편백마을을 전국 제4호 마을자치연금마을로 선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시는 연말까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고 내년부터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마을 노인들에게 연금 형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1년 제1호 마을자치연금마을로 선정됐던 성당포구 마을은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매달 10만 원을 노인 20여 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익산 왕궁물류단지가 좌초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분양 활성화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됐던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 입점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윤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 왕궁물류단지 부지입니다. 물류단지 조성을 위해 13.5만 평 규모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왕궁물류단지는 분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의 입점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왕궁물류단지와 코스트코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곳 왕궁물류단지 부지 내에 5만 제곱미터 규모의 코스트코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트코 측은 지난 1월 말 왕궁물류단지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입점을 위한 행정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익산이 아닌 완주 등 다른 지역으로 입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스트코 익산 입점을 위해 지구 단위 계획 변경과 상권 영향평가서, 지역 협력 계획서 등록, 건축 승인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최소 2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 여기에 익산 소상공인 등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왕궁물류단지입니다. 코스트코 입점이 현실화됐을 경우 분양 활성화가 예상됐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직격탄을 맞은 셈. 이에 대해 왕궁물류단지 측은 계약 기간 내에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현재는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코스트코 코리아 측과 계속해서 접촉 중에 있다며 재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코스트코 서울 코리아 만나서 대화하고 있고 도에서도 지구 단위 계획이 왜 늦어졌는가 그 이유도 설명했고 제 생각으로는 코스트코에서도 전라북도가 아니 딴 지역으로 간다면은 모를까 아니면은 100% 여기서 할 수밖에 없다. 왕궁물류단지 측이 코스트코 유치를 재추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다시 재계약이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 코스트코 입점을 계기로 물류단지 활성화를 모색했던 왕궁물류단지. 수년째 추진됐던 유치전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KCN 윤재윤입니다. 익산에 20번째 작은 도서관이 생깁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시민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작은 도서관이 망성면 행정복지센터 2층에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작은 도서관 공모 선정으로 1억 4천만 원이 투입돼 132.5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섭니다. 시는 이달 안에 설계 용역을 추진해 올해 말까지 내부 인테리어와 도서 구입을 끝내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나설 계획입니다. 올 들어 낙폭이 둔화되던 군산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이 13주 만에 다시 커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군산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한 주 전보다 0.32%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낙폭은 지난해 12월 5일 기준 마이너스 0.83%로 정점을 찍은 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라 하락폭이 꾸준히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격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급매물 위주의 하락 거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내 주거시설에 대한 응찰자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도내 지역 주거시설에 대한 응찰자는 7.1명으로 지난달보다 2~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도내 집값이 떨어지고 정책 금융상품인 특례 보금자리론이 지난 1월 말 출시되면서 일부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도내 아파트 낙찰가율은 77.8%로 지난 9월 94.8%에서 4개월 동안 80%대를 유지하다가 지난달에는 70%로 떨어졌습니다. 군산시의회 의원 나선거구 재선거가 오는 4월 5일에 실시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나선거구 의원 정수 3명 중 1명이 미달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후보자 3명이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예고됐으나 이 중 윤효섭 후보가 음주운전으로 제명돼 후보 자격을 잃었습니다. 재선거는 오는 31일과 4월 1일 사전투표에 이어 5일에 본투표가 진행됩니다. 오늘 원광대학교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발표자들은 농생명 청정에너지 등 지역 맞춤형 특례 발굴, 민관형 소상공인, 창업학교 건립 등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광대학교가 숭산기념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민선식 정북도 특별자치도 추진단장, 유병남 원광대 교수, 이성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민선식 단장은 도내 지역 특성에 맞는 7개 분야의 특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적 필요성을 반영해 농생명, 청정에너지 등 4개 분야, 지역적 특색을 반영해 문화관광, 첨단 소재, 모빌리티 등 3개 분야에서 특례를 발굴하겠다는 겁니다. 유병남 교수는 전북이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지리적, 정책적으로 소외돼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 유출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북의 사회인, 자영업, 창업, 소상공인 교육과 훈련을 통합하는 민관형 소상공인 창업학교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과 관리의 업무도 중앙정부 공공기관, 그다음에 그 본부가 사실은 광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현장을 모르고 지원이 있고 예산이 투자되고 융자를 해준다 하더라도 지역의 현실에 입각한 관리와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계기로 해서 이성재 선임연구원은 농생명 산업이 발달된 전북의 특성을 활용해 제조업, 화석연료 중심에서 친환경 중심의 생명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기존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생명사업을 육성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산업 중 일부를 생명경제연관산업으로 전환하는 특례 추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라북도가 지금 현재 잘 추진하고 있는 수소 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소 산업을 전주와 완주, 부안 등 도내 관련된 시군으로 연결시켜서 수소 생산부터 가공, 유통, 저장, 이송까지 확장시키는 이런 산업들과 관련된 특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도약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CN 김현준입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하루 평균 6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시군에 들어온 아동학대 신고 2,154건 가운데 1,250건, 58%는 아동학대로 판명됐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전주가 8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 345건, 익산 284건입니다. 아동 인구 대비 학대로 판단된 아동수인 피해 아동 발견율은 5.2%였습니다. 정읍시 소성면의 유경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습니다. 전북도는 10일 지난달 말 정읍 토종닭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와 관련해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현장 출입 통제와 살처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반경 10km 내 가금 농장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익산의 생태 저수지인 주교제에 가축 분뇨를 무단 방류하던 양돈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6일 왕궁면 주교제 인근 농수로에 돈분을 3차례 무단 방류한 양돈업자 40대 A씨를 잠복근무로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가축분뇨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분뇨 정화에 소용된 3,800만 원을 전액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주교제는 왕궁축산단지 폐수로 오염됐으나 지난 2017년 130억 원을 들여 생태 회복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35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는 146명, 사망자는 12명입니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27명으로 어제보다 5명 줄었습니다. 전주가 217명, 군산 49명, 익산 57명 등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기자협회는 KBS 기자의 전주시 비하 발언에 대해 KBS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북기협은 10일 성명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에서 소외된 도민의 절망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씻지 못할 큰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북기협은 부적절한 발언이 KBS의 생각이 아닌 기자 개인의 경솔함과 일탈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며 KBS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해당 KBS 기자는 지난 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민연금 서울 이전 찬반에 대해 논의하던 중 전주를 소냄새, 돼지우리 냄새가 난다고 표현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도내 인구 10명 가운데 4명은 1인 가구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전라북도 1인 가구 주거변화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5.7%인 27만 6천여 가구로 2015년 대비 6%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60대의 1인 가구 증가율이 가장 컸고 남자는 29세 이하, 여자는 70세 이상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29세 이하 1인 가구 비중은 전주, 완주, 익산, 군산 순으로 높았는데 이는 대학과 일자리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지붕 소재 중 60% 이상이 안전에 취약한 폴리카보네이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수 도의원에 따르면 아케이드가 설치된 도내 전통시장 37곳 가운데 67%인 25곳의 지붕 재질이 폴리카보네이트라고 지적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는 지난해 12월 대형 참사가 발생했던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인화성이 강한 폴리카보네이트를 다른 소재로 대체해야 하지만 상인들의 자부담으로는 교체가 쉽지 않다며 전북도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수정입니다. 익산 한라면 주말장터가 오는 11일부터 10월까지 매월 두 번째 토요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립니다. 주말장터에서는 지역 농산물인 유기농 딸기, 토마토와 각종 야채들을 구매할 수 있으며 한라 명물인 한과와 청국장, 우뢰 등 가공식품도 판매합니다. 또 한라면 분여회에서 준비한 먹거리 장터와 캘리그라피, 뜨개 등의 부대 행사가 선착순 무료로 진행되고 각설이 공연 등도 열립니다. 익산시가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시티투어 버스를 본격 운영합니다. 순환형 투어버스는 매주 주말과 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1일 7회 운행됩니다. 익산역을 출발해 고스락, 교도소 세트장,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 보석박물관 승강장을 순환하며 승차권은 현장에서 결제하면 됩니다. 테마형 버스는 월요일과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매일 1회, 신청자가 10명 이상일 경우 운행하며 운행 3일 전까지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익산 숨은보석 찾기와 세계유산, 맞춤형 코스 등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정헌율 시장이 14일 왕궁면을 시작으로 29개 읍면동을 순회하는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전문 사회자를 초청해 토크쇼를 진행하고 각 읍면동의 이색사연 청취, 우리 동네 주요 현안 대담 등 민원 해결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경로당이나 주요 현안이 있는 마을과 사업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제9대 군산시립합창단 상임 지휘자를 선발합니다. 신청 자격은 4년제 음악 관련 전공학과 졸업자 중 대학원 지휘 분야 전공의 석사 학위 이상으로 국공립시립합창단 지휘 경력자입니다. 희망자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대한환경보건원 서울한의원이 군산시 드림스타트, 군산 스포츠 클라이밍 센터와 협력해 드림스타트 취하가동 10명을 대상으로 클라이밍 프로그램을 후원했습니다. 클라이밍 프로그램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2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가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한 성금 223만 원을 모아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성금은 지진 피해 지역 현장 복구 및 피난처내 이재민들의 생필품, 구호품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의 낮 최고 기온은 19도입니다. 익산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